여보, 신기하네. 요즘 밥맛도 다시 돌고 속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졌어. 거봐, 내가 비타민C 같이 챙겨 먹자고 했잖아. 식사 때 조금씩 챙겨 먹으니까 다르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괜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무겁고 흐릿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밥맛이 살아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제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매일 살아 움직이려면 수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콜레스테롤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 빨리 낮춰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성분입니다. 세포를 둘러싸는 벽이 바로 콜레스테롤이고 각종 호르몬과 담즙의 재료도 콜레스테롤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뇌를 구성하는 물질의 큰 비중도 콜레스테롤이 차지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줄여야 할 적이 아니라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야 할 동반자인 거죠. 바로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을 단순히 쌓여있는 상태로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담즙을 만들 때, 새로운 세포가 자라날 때 비타민C가 일종의 열쇠처럼 작동해 콜레스테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쓸 곳은 많은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 그냥 피 속에 떠돌며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더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와 함께, 그리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 속 불편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을 피하려고 중성 비타민C라는 제품을 찾습니다. 나트륨이나 칼슘이 붙은 형태인데 문제는 효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몸에서 원하는 순수한 형태의 비타민C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중성보다는 순수 아스코르빈산, 바로 이 형태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물에 타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잠깐 타서 바로 마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래 두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돼 효능이 떨어집니다. 장마철에 정제가 누렇게 변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원인이 바로 수분과 산화입니다. 그래서 가루든 정제든 물과 함께 바로 삼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비타민C를 그냥 아무 때나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식사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으니 이제는 위장이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위가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와 밥, 그리고 물 한 컵 옆에 작은 알약 하나. 매 끼니마다 그 작은 알 하나가 뇌와 혈관, 위장과 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면 이보다 쉬운 건강 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타민C는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함께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꾸준히 이어질 때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밥맛이 돌아오고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에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곧바로 혈액 속에 흡수돼서 여기저기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속에는
수많은 수용체와 효소 체계가 있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 비타민C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미용의 단어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혈관 벽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무줄이 쉽게 끊어지는 걸 떠올려 보세요. 혈관도 비슷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와 심장을 포함한 전신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 기능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백혈구가 이 싸움의 최전선인데 비타민C는 백혈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연료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군인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듯 백혈구도 비타민C가 충분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챙긴 분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그리고 혈관 손상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뇌는 지방이 많아서 산화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C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타민C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인지 능력 저하가 더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장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 때문에 비타민C를 피하시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물질, 특히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를 소량씩 나누어 먹은 분들이 위가 훨씬 편해졌다, 소화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이 잠을 잤는데도 어떤 날은 온몸이 무겁고 또 어떤 날은 가뿐하게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의 피로 물질이 빨리 정리되고 에너지 생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 억제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건 가능합니다. 세포가 손상되고 회복하지 못할 때 노화가 빨라집니다. 비타민C는 세포의 회복 과정을 돕는 열쇠이기 때문에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 결국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함이 쌓였을 때 몸은 비로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비타민C 언제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속쓰림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적은 없으셨나요? 혹은 그냥 한꺼번에 많이 삼키고 효과 없네 하고 지나친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함께 소량부터, 그리고 꾸준히,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원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비타민C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 복용 횟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려 합니다. 아침에 알약 몇 알 삼키고 오늘은 끝,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속에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개 몇 시간 안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처음부터 2000mg, 3000mg씩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가 불편해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500mg, 1000mg로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섭취 방법입니다. 정제를 그대로 삼키는 게 편한 분도 있고 가루로 드시는 게 편한 분도 있습니다.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분들은 가루를 물 한 모금에 털어넣고 곧바로 삼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래 물에 풀어두지 않는 겁니다. 산화가 금방 일어나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넷째,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위장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속쓰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음식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C가 더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의 흡수도 비타민C가 있을 때 훨씬 원활해집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과의 연결입니다. 비타민C 하나만 챙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보충제로 채우는 건 말 그대로 보충이지 대체가 아니거든요. 여섯째, 체감 효과입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긴 분들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 소화가 훨씬 잘 된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피부가 한결 매끄럽다. 이런 작은 체감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 결석이 있었던 분, 철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병이 있는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또 지금 항암 치료나 다른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 옆에 비타민C 하나를 올려두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잊지 않고 챙겨 드세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속이 편하다, 머리가 맑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습관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생활의 일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심장만 지키면 된다, 혈관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장기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균형을 이루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챙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 편하다, 머리가 맑다, 몸이 가볍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단순히 위장 하나만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타민C가 전신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간은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물질이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비타민C는 간의 해독 효소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이 더 빨리 정리되고 피로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힘들었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덜 힘들다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때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혈관과 심장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콜라겐이고 이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관 벽이 탄탄해야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튼튼하게 지키는데 비타민C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뇌와 신경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뇌의 무게에서 수분을 제외하고 남은 건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뇌세포 간의 신호가 원활히 오가려면 그만큼 안정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비타민C가 그 환경을 유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덜 흐려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부와 뼈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모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제일 방어막입니다. 자외선이나 오염 물질로부터 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피부가 거칠고 쉽게 손상되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비타민C는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탄력을 지켜주고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뼈 역시 콜라겐이 뼈대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칼슘이 붙는 구조인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뼈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타민C 하나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연결된 변화라는 겁니다. 위장이 편해지면 음식 흡수가 좋아지고 흡수가 좋아지면 혈액 성분이 달라지고 혈액이 좋아지면 뇌와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차례차례 쓰러지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늦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언제든 반응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면서 소화가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심지어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 한 컵과 함께 비타민C를 곁들여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간을 지키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를 안정시키고 피부와 뼈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예방용 아니야? 또는 많이 먹으면 몸에 무조건 좋다더라. 사실 이런 말들은 절반만 맞거나 아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오해해왔던 비타민C의 몇 가지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비타민C는 감기약이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여깁니다. 물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타민C는 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혈관을 지키고 뇌세포를 안정시키고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기약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두 번째 오해,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혹시 한 번에 수천 mg씩 삼키고 속이 불편해져서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가 생기면 지속할 수 없게 되죠.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나눠서 편안하게입니다. 세 번째 오해, 중성 비타민C가 더 안전하다. 속쓰림이 걱정돼서 나트륨이나 칼슘을 붙여 만든 중성 비타민C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순수한 아스코르빈산 형태가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속이 예민하다면 양을 줄이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오해,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도 된다. 비타민C는 산화에 취약합니다. 물에 오래 풀어두면 금방 효능이 줄어듭니다. 특히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제나 가루를 물 한 모금과 함께 바로 삼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루를 드신다면 물을 먼저 입에 머금고 가루를 털어넣은 뒤 곧바로 삼키면 신맛도 덜하고 산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 소용없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이 편해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기억력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6번째 오해, 약을 먹고 있으니 비타민C는 필요 없다. 약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비타민C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항산화와 세포 재생 작용은 약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니 더는 필요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치료와 보조는 함께 가야 효과가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혹시 단순한 감기약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은 한꺼번에 많이 먹다가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비타민C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잘못된 정보로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밥상 옆에 비타민C 하나를 두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만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속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